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예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꽤나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S&P 500과 다우지수 기준으로 차트를 열어보면 추세를 약간 건드리는 그런 차트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 코스피 지수는 61선을 엊그저께 깨버리고 말았죠.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다행스럽게도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장중의 변동성은 여전했습니다. 2060과 90선대를 왔다 갔다 하더니 거의 한 중간쯤 정도 평균 가격에서 끝이 났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두 종목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또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뜨면서 삼성전자가 5% 급등한 영향도 있었지만 그 효과를 뺀다면 어제 반등도 가능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코스닥도 일단 700선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코스피가 흔들리면 같이 변동성을 보이고 나는 패턴이 여전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왜 빠졌냐 생각해보면 그리스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뭐 또 지표가 잘 나와서 금리 인상의 해석이 뒤따라서 빠진 것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 좀 조용했었던 국채금리가 다시 뛰면서 빠진 측면이 크기 때문에 결국 채권시장 변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연결된 것이어서 5월 초에 있었던 우리 시장의 악재가 또다시 불거졌다 하겠습니다. 금리의 급등이 우리 시장에도 보여진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약간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얘기인즉슨 유동성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모든 메르스 악재까지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돌아서면 안 될 텐데 말이죠. 오늘 출발하기 이전에 간단한 개장 전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어요.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님, 오현진 멘토님, 금요일에 새로운 라인업 소개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간단하게 개장 전 체크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6일 연속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부 양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지수가 좀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외국인들의 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물량을 좀 매다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지수 여부, 순매수 지속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현진 멘토님은 그리스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리스 리스크가 이제 5일 분기점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였는데 이 채무를 30일에 일괄 상환한다고 밝혔죠. 질질 끌려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0일에도 어떻게 해소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리스의 변동성이 월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시장의 장중 등락폭을 크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종목은 조금 압축적으로 대응하시고 개별주를 대응하실 때는 조금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는 접근들 그리고 성장주 위주 시장의 이슈와 테마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가 들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5일 금요일 이제 우리 장 막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반등을 했었어요. 내용이 어찌됐든 간에 반등이 나온 것 자체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반등이 연속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또 밀린다.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저점도 깬다. 그러면 이 시장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질 것 같은데 참고로 아시겠지만 메르스 관련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또 늘어서 현재 사망자는 4명 그리고 확진자도 5명 더 추가된 그런 상황인데요. 메르스 관련주들도 4대 추이를 보면서 지금 피해주 수혜주의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그런 양상이죠. 일단 개장가부터 차례로 짚어보고요. 특징주에서도 메르스 관련돼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태원 멘토님 어떻게 개장하고 있나요? 일단은 그 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아직 뭐 지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테마별로 잠시 보면 일단 마스코주들이 좀 급등을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수 자체가 오늘 조정 여파를 아직 수치가 HDS상에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현재 10.64포인트 하락해서
2062포인트로 또 하락 출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3.28포인트 하락을 해서 701포인트로 양시장 모두 이제 약세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시장 자체가 좀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아까 앵커분께서 서분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리스 사태라든지 국채라든지 다음 주에 있는 그 미국 시장의 고용지표의 발표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여타 국내외 대일 변수가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일단 50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마스크 관련주 포함해서 메르스 관련주 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또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는 한 5% 정도 이틀 연속 하한가 맞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또다시 백신주들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업종별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은 메르스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확진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장주로 불렸었던 진원생명과학이 어제까지는 급락했지만 오늘 이어서 다시 한번 급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락했었던 메르코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동안은 수혜주로 보여지지 않았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육주 같은 경우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손세정제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변동성을 조금 감수하시면서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시 제약주 일성신약, 국제약품, 한올바이오파마까지 5%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슈넬생명과 아까 명문제약도 2,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특징적으로는 섬유의복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영와코르와 BIC 같은 경우 2%대, 1%대, 특히 성한이 이제 6%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류주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시장에서 사실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었고 다소 소외가 되었었는데 오늘 약세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통신주가 조금이지만 반등을 시도를 합니다. LG U+, SK텔레콤 0.7%, 0.2%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ARPU 하락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통신주를 누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간 배당 이후 배당 시즌이 오고 또 배당 지수의 새로운 편입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의해서 배당주가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유통주는 현재 전반적으로 좀 혼조 항상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매체와 음식료 담배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장 초반이기도 하고 오늘 양지수가 0.4에서 0.5% 정도 밀려서 출발을 하니까 뚜렷하게 상승이 나타나는 업종 자체는 없습니다. 장 초반 조금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이슈에 의해서 장중에도 이제 업종별 등락폭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후장부터 좀 적극적인 매매 패턴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의 이제 중소형 화학주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화학주가 최근에 유가 반등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좀 강했었는데 그에 따른 반발해서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조금씩은 나오는 게 아니냐 싶고요. 그동안 강세를 보여줬었던 이제 제닉이나 바이오랜드 같은 종목들 소폭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엘리엇 공세에 몰린 삼성물산이 오늘 또 오르거든요. 잠시 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쪽 종목들 다시 한번 메르스 관련해서도 같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이번엔 수급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일단 약간의 개파락하면서 코스피가 2060선대 초반에서 출발했거든요. 참고로 전 저점은 장중 기준으로 2059인데 아직 그 포인트를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아침 어떨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텐데 일단은 팔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시장보다 좀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또 156억 정도 소폭해서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들까지도 일단 아직은 오전장에 낙폭은 지수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기관들이 좀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관들의 어떤 매도세로 좀 전환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그 매수 여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좀 장기적인 그 안목에서 보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코스닥 시장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와 달리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들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순매수를 이틀 연속 해주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 자체도 역시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고 기관들까지도 동반적인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만이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좀 달리 포지션 자체를 좀 매도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개장 전의 모습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외환시장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 들어봐야 될 텐데, 현재 코스피는 또 낙폭을 그나마 줄여줍니다. 2070부근을 향해서 낙폭을 조금씩 줄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외환시장 출발 얘기는요, 오늘 유진투자선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소병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급등하면서 1110원을 다시 한번 종가상 뛰어넘는 거 보여줬었는데, 어제 급등은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어제 급등 이후 오늘 아침 모습은 어떤지요? 네, 오늘 일단 외환시장 미국 지표구조와 독일 메르켈 총리 발언에 따른 그리스 협상 불발 우려에도 어제 급등에 따른 시정하는 분위기가 흐르면서 90전 하락한 1113원에 시작했습니다. 하락세를 시작한 이유는 조금 더 하락폭을 늘리면서 111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발표된 미국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엔화가 아시아 시장에서 거래된 수준보다 소폭 상승하며 124엔 중반까지 상승하여 마감했습니다. 유로화는 독일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하여 유럽 시장에서 1.13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 고용지표 호조와 메르켈 독일 총리의 그리스 협상 결론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발언 영향으로 1.12 초반대까지 하락하여 마감했습니다. 유로화가 큰 변동성을 보였으나 엔화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던 것만큼 뉴욕 엔데프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과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월간 고용지표 결과에 따른 경계감으로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저가는 1114원 50전이었으며 어제 선화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55전 하락하여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역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소폭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하락세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 경계수,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 강화와 엔 상승 여파로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1분기 GDP 상승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잠시나마 약화되었으나 메르스 확산에 따른 실물 경기 둔화 우려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준금리 기대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원의 재정 확률이 890원이 무너지자 당국의 실개입을 통하여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며 시장의 경계감은 더욱 강화된 모습을 보여 오늘도 엔화 상승세가 아시아 시장에서 재차 강화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을 앞두고 미국 고용지표 발표에 따른 부담으로 오버나잇 부담도 같이 겹치면서 롱천상 유입과 고점 내고 물량이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화가 124엔 중반대에서 추가 상승도 아시아 시장에서 매번 제한되고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인 매수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 금일환율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엔화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지며 어제와 같은 큰 폭의 움직임보다는 1110원 초중반대에서 상방 경지성의 무거운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108원에서 1118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310원 중심으로 좁은 움직임 정도가 예상된다. 일단 굵직한 지표로는 미국의 노동부 고용보고서 발표가 저희 기준으로는 월요일 날 아침에 반영될 거니까 더더욱 그러하겠네요. 일단 장중의 변동성은 엔화 쪽에 연동되면서 움직일 것 같다.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소병화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5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 돌발 종목은요. 좀 뻔하지만 메르스 한 덩어리, 삼성그룹주 한 덩어리 이렇게 보도록 먼저 약속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삼성그룹주 관련해서는 김태현 멘토님께 먼저 쫙 여쭤보고자 하는데 자 일단 엘리엇이라는 미국의 헤지펀드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합병에 관해서 굉장히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그 뭐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조금 삐걱거리면서 태클이 들어온 그런 상황인데 삼성물산은 지분 경쟁 가능성이 급등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오늘 어떤 모습인지 STS는 또 빠지네요. 네, 일단 삼성물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분 경쟁의 어떤 그 가능성. 예전부터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경쟁과 관련해서 이제 M&A나 또는 지분 경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이제 지분 확보를 통해서 주총에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지분 경쟁은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물산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 현재 73,800원으로 4.6% 정도 오름폭을 보이고 있어요. 네. 엘리엇의 이제 헤지펀드가 삼성물산과 관련한 그 지분 경쟁 소식이 시장에 좀 노출이 되면서 오늘
정도는 고점을 좀 찍고 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물산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뭐 어부지리로 이제 좋은 모습들 네네.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아무튼 삼성물산을 그 기존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의 고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네. 과연 삼성물산이 더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좀 불안감. 사지 못하니까 불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무도 오늘 추격 매수보다는 장중에 좀 눌림목을 좀 주는 관점을 우리가 좀 지켜보고 난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과연 지분 경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살 수 있는 종목, 가장 유망한 종목은 역시 삼성물산이 눌릴 때 삼성물산을 사는 것일까요? 현재로서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죠. 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모직과 합병 이런 부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에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주가 자체가 여기서 이제 꼬꾸라지기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SDS는 일단 사실은 하락을 합니다. 어제 삼성 SDS의 이 삼성전자와의 합병 얘기가 불거진 거는 사실 그 앞에 삼성 그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제 잘 된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얘기가 됐었던 건데 네. 이 1차 수순이 약간 삐그덕거리니까 같이 좀 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인데 SDS는 또 얼마까지 빠질지 이 이슈 이전 가격으로 현재 돌아왔거든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자체가 34만 1,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27만 7,000원대까지 주저앉아 버렸어요. 네네. 아무래도 삼성 SDS와 삼성전자가 합병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모기업인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SDS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현재는 뭐 스마트폰의 어떤 매출 비중 좀 줄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네.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그 이익률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주가적인 안정화 차원,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면적인 그런 어떤 그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아무래도 갭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긴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래서 반등권에서는 일단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손실을 좀 리스크를 축소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삼성 SDS는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삼성물산이 삼성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로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눌리면 이 종목이 좀 제 매수하기 낫지 않나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얘기해보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지금 뭐 정부하고는 약간 날을 세우는 그런 국면인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다른 스케줄 약속 모두 다 취소하고 오전에서 관련한 정부 입장을 지금 표명할 것으로 속보가 나오고 있죠. 메르스 확진자는 5명 더 늘었고 사망자 역시 추가된 간밤이었습니다.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일단 50은 살짝 상한가가 풀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같은 경우에 약간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어찌되었던 간에 이 메르스 이슈가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고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확산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관련주들은 급락했더라도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게 맞겠고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진원생명과학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무너졌었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기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백신 개발에 약 10년 정도 빨라도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이제 시장의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백신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메르스 이슈가 아마 다 끝나지 않았겠느냐라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실망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확산이 계속해서 간다면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진원생명과학 언제든지 반등 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점에서 진원생명과학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조만간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메르스 확산에 따른 수혜주를 찾아보면 사실 이제는 50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보시면 실제로 마스크가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뭐 길거리를 다니다가 봐도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계속해서 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실제로 마스크가 잘 팔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메르스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50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급등하고 조정 후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적인 접근은 어렵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가져가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파루 같은 경우에는 손세정제 역시 잘 팔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파루 전체 매출 비중에서 1%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아마 반등을 하게 되면 50보다는 탄력이 좀 약할 수도 있고 50보다는 좀 더 빠르게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파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조금씩
주식은 이제 염두를 하셔야 되는 구간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피해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 이제 어제까지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2%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메르스 때문에 이제 여행이 급감할 것이다. 뭐 여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수치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너무 과도하게 이제 뭐 여행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듯이 여행주 같은 경우 이제 자체적인 상승 탄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다라는 언급 드렸습니다. 뭐 유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라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여행주의 호재 부분은 조금씩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여행 관련주는 조금 보수적으로 메르스 이슈와 차치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 유커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가요? 어제 일단 화장품주들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카지노주 이런 것들도 잠깐 더 좀 추가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화장품주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주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있었고 메르스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에 그냥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 메르스 이슈 때문에 화장품이 안 팔린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화장품주가 워낙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조금만 악화시키는 그런 이슈가 나와도 충분히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는 굳이 메르스랑 엮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주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은 국내 면세점에서 팔리는 화장품도 중요하기는 한데 중국 현지에서도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 중국 현지에서 화장품 판매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메르스가 확산된다고 해서 중국에서 팔리는 화장품도 안 팔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 메르스 이슈와 관계없이 화장품주는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화장품주가 지금까지 이제 받았던 PER 40배에서 50배 수준은 분명히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내면서 아직은 추세를 크게 돌리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현재 39만 7,500원은 상당히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44만 원까지 가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화장품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뭐 에이블시렌시라든지 다른 종목도 약간은 비중 축소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제 GK 카지노 관련주 오늘도 파라다이스가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오늘 코스피 시장이 조금 좋지 않으면서 조정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메르스 이슈 때문이 아니라 뭐 중국 관광객이 뭐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슈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부패 척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카지노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화장품주와 다르게 가격적인 매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영종도 카지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주와는 다르게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도 좋을 것 같고 GKR과 파라다이스 완만한 반등 정도는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리를 좀 해보면요. 손세정제 쪽보다는 메르스 관련해서 마스크 쪽이 좀 더 낫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여행주는 전반적으로 관련된 유가 포함해서 모멘텀, 둘러싼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 화장품주도 굳이 여기로 엮지 않아도 수급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카지노주가 그나마 좀 좋게 보인다. 그러니까 좋게 보시는 쪽은 마스크 쪽하고 카지노 쪽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삼성그룹주하고 약속드렸던 이 메르스 관련돼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정유주를 좀 볼까요? 유가 얘기 또 나왔고 오늘 밤에 또 오펙 정례 회의가 잡혀 있는데 이란산 원유가 쏟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산 생각이 없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오펙 멤버들 때문에 유가 변동성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정유주는 오늘 좀 내립니다. 네이버가 신저가에 어제 이미 60만 원 깬 게 조금 안 좋은 신호였는데 오늘 확실하게 반등을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유주 먼저 살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펙의 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정유주들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GS 이와 같은 세 종목 자체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감산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 자체가 이미 시장이 흘러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되겠는데 유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감산 결정 자체가 시장에 확연하게 이제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 유가의 흐름 자체에 따라서 정유주들이 다소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는 500원 하락에서 62,500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뭐 정유주들의 흐름 자체는 최근 들어서 좀 주가들이 좀 많이 바닥을 치고 올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지 라인 자체가 오늘 또 S-오일 같은 경우는
121 이평선의 지지 라인을 깰 수 있는 그런 측면까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가와 민감한 정유들에 대해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네. 다소 이제 여기서 지수의 흐름과는 좀 대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권에서는 우리가 이 같은 정유주들에 대한 매수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보수적인 관점 자체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정유주를 그렇게 딱히 좋게 보고 계시진 않은 것 같고요. 네이버를 좀 한번 보죠. 예. 네. 네이버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신저가를 보일 정도로 주가가 좀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80만 원짜리가 지금 60만 원이 깨졌으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다음 카카오 택시와 관련된 이슈를 좀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을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주가의 어떤 완전한 상승 패턴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57만 원까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6만 9천 원을 보이면서 1.9%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모멘텀 자체가 일단 현재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네이버 자체가 반등을 좀 주기 위해서 역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작년 4분기부터 그리고 1분기까지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좀 밑도는 그런 모습들이 역시 주가 자체의 하향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뭐 주가 자체가 좀 더 밀려내리면 제가 보기에는 한 50만 원 정도 선 전후한 시점까지도 흘러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저점에서 매수 이후에 중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단기적인 투자자들이 되겠죠. 단기적 투자자인 경우에 뭐 70만 원대나 또 60만 원대가 바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 반등권의 영역 자체는 60만 원 정도 선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60만 원 정도 선까지 오면은 기술적 반등 정도의 가격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이 종목은 반등권에서 일부 물량을 좀 축소를 하고 난 이후에 추세의 전환적인 패턴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는 시점 이런 정도의 어떤 신호점을 좀 확인하고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사실 현실적으로 물타기를 하지 않으면은 네이버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아마 물타기를 계속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기를 같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까지도 일단 신저가의 행진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사이버 결제 한번 볼까요? 오늘 국내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 타격을 조금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살짝 보고요. 바이로메드가 어제 상한가 갔었거든요. 코스닥 시총 3위주 가운데 단연 돋보였었는데 오늘 또 급등하면서 이 분위기 속에 나홀로 신고가입니다. 아미코젠도 중국 기업 인수 기대 얘기가 살짝 나오면서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사이버 결제 먼저 볼까요? 네, 한국 사이버 결제 오늘 특별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었다. 성장 모멘텀이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오늘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이 확실히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시장에서 수급 모멘텀 자체가 제약과 바이오 쪽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고 메르스 관련주만 찾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외의 성장주들 예를 들면 핀테크라든지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약간은 좀 소외받는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메르스의 이슈가 끝나지 않고 관련주로만 수급의 매기가 쏠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핀테크 관련 뭐 전자결제 관련주로는 약간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한국 사이버 결제 이제 고평가 논란이 최근에 나온 이슈는 아니거든요. 올해 초부터 이제 PER 밸류는 너무 높은 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런 관점에 이제 리포트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것을 새로운 악재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오신다라고 하더라도 반등 시에는 언제든 재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간편결제라는 것은 정부에서 무조건 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핀테크의 시작이 간편결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삼성페이라든지 아니면 NHN 엔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결제 시스템 자체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상장돼 있는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뭐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으로는 수혜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단은 매도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반등 시에는 항상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이로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지금 5%대까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특별하게 체크한 이슈는 없거든요. 헬스케어 업종을 수급이 조금 쏠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막판에 이제
전략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헬스케어 업종에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것과 맥을 같이 해서 함께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메르스 때문에 제약과 바이오에 너무 집중이 되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시는 부분이 이제 눈을 돌릴 때가 헬스케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은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관련된 헬스케어 업종의 시장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고 바이로메드도 그런 관점에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고가가 나는 종목은 매물대가 없다라는 얘기죠.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강홀딩을 하시고 목표가를 굳이 잡으실 필요도 없겠죠. 올라가는 데까지 계속해서 좀 끌고 나가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 아미코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코젠은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의 의약품 원료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의 이슈가 제약이나 바이오가 아니라면 중국의 의약품 원료업체 인수가 또 오늘 호재로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가 좋았죠. 지금 테마가 워낙에 이제 메르스 관련 의료주로 쏠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주가의 큰 폭의 호재로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앞으로 내용들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기는 하지만 중국의 의약품 원료업체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앞서 바이로메드를 마찬가지로 이제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고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는 역시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 누리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대한병원협회 쪽에서요 메르스 발생병원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사실 이 메르스 관련된 병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라면서 그 명단 공개를 끝끝내 안 하고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명단 공개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미 SNS를 통해서 이것저것 다 주고 받으셨을 줄 압니다만 대한병원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메르스 관련된 병원 발생병원 명단을 공개하겠다 조금 전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속보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로엔을 잠깐 볼게요. 어제 아이유가 재계약을 또 했다는 소식. 의리의 아이유네요.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강세. 그리고 동국제강은 결국에는 할까 싶었었는데 포항공단의 가동을 결국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일단 이 두 종목만 보죠. 네네. 일단 로엔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아이유 자체가 이제 재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시장에 전해지면서 네.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미 아이유의 어떤 그 소속 가수 엔터테이너들, 아티스트들이 얼마만큼 좋은 각 보유를 하고 있느냐, 소속사가. 이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미 로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이전부터 주가 자체가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66,500원까지 좀 찍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또 공략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일단 로엔의 주가만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이 주가는 현재 시세는 시세기 물어봐라는 그런 얘기가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좀 더 추가적인 아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어떤 성장성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잠깐 놓고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64,900원 2.3%입니다. 물론 이제 로엔뿐만 아니라 초록뱀이나 여타 영상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로엔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아직은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지가 정도의 중장기적인 지지가는 20일 이동평균선 우리가 간단하게 놓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주가는 6만 원 정도 선이 깨지 않는 그런 측면이라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가의 홀딩 전략을 좀 세우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익 실현가를 좀 설정해서 갖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소식 때문에 또 이제 단기적인 매수 관점에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 좀 짧게 5일 이평선 62,000원 정도 선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로엔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동국제강은 결국엔 포항공단 가동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개파락했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더 밀려요? 네, 일단 포스코뿐만 아니라 동국제강 같은 철광주들의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못했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와 관련된 약간 환율 영향이 있는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포스코 같은 주도주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동반적인 하락을 보였던 건 동국제강 자체가 또다시 이제 시장의 이슈 자체가 좀 좋지 않게
이후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더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다 포항 공장의 가동 중단, 가뜩이나 실적 자체가 좋지 않은 그 측면에서 네. 가동 중단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적인 시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주가를 차트를 잠깐 놓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주가가 현재 4,930원이에요. 5,000원까지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주봉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2011년도에 과연 43,000원대의 주가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역시 기업의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은 실적이 되겠죠. 실적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업황의 개선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진 칼날에 손을 대지 말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권도 크게는 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주가 하락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5,200원 정도 선 정도까지는 실질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 상승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주식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올라가겠거니 그렇게 지레짐작해서 물타기를 더 해버리시면 곤란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면 반드시 반등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가 흘렀는데 대형주 쪽에서도 오늘 제약주가 약간 반등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까 헬스케어주를 좀 좋게 보신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원격 진료, 집에서 안 나가면서 뭔가 좀 진료받는 이쪽이 어떻게 보면 테마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홈테마라면 홈테마일까?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원격 진료받고 헬스케어주 가운데 탑픽주로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아까 바이로메드 너무 좀 많이 올라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질 종목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탑픽 좀 마지막으로 정보들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오늘 7%대 반등을 안 했다면 탑픽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7%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의료 전송 시스템의 중국 매출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원격 진료 부분과도 이 직결되는 게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나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충분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M&A 모멘텀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삼성에 대한 인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인수한다라고 확정짓게 되면 그때가 주가에 또 날개를 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심 가질 종목으로 이제 휴비츠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비츠는 이제 검안기 업체죠. 중국 쪽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검안기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대기 오염에 의해서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의해서 안경 착용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의 안경 착용 인구가 약 3억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후에 약 10년 정도 지나면 5억 명 정도로 안경 착용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안경 착용 인구가 늘어나면 눈을 검사하는 기계인 검안기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휴비츠가 새로운 검안기 3종을 신규로 출시를 했습니다. 신규 매출에 의한 효과도 좀 기대된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시점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잠시 차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승 추세를 한 번도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상방 부근에서 현재 조정을 받은 시점이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그 매물대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 가격대 18,000원만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견조하게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전 고점 21,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 한 21,000원 목표가 손절가 한 18,000원 정도로 약간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현진 멘토님의 탑픽주까지 얘기 들어봤는데 그럼 우리 김태현 멘토님의 전략은 어떤 전략인가요? 다들 현금 비중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전략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은 주중반 이후까지 이번 주 주중반 이후까지는 좀 지켜보고 난 이후에 저점에서 좀 바닥을 확인하고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지수가 오름폭을 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매수에 가담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얘기신데 그럼 바닥은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수 자체의 어떤 걸음 자체는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비하는 그 테마주들에 대한 그 매매 패턴을 계속적으로 견제하다 보면 또 시차를 고점을 좀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손실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지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수
지수는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럴 때 오히려 조정 시에 과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준수용 가치주 네. 중대 우량주들의 흐름은 아직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가치주들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조정 시에는 좀 저점 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주시고 지수는 네. 조금 더 우리가 밀릴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공격적인 접근 전략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아직은 좀 유지해도 여러분들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여러분들 개인 시청자분들이 이쯤은 이제 올라갈 때야 이렇게 쉽게 바닥을 예측하시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장이든 종목이든 말이죠. 자 오현준 멘토님 오늘 헬스케어주가 메르스 관련해서 오히려 틈새 전략으로 괜찮을 것 같다 라시면서 휴비츠까지 추천해 주셨는데 시장 전략은요? 네, 요즘에 시장에 있어서 어쨌든 가는 종목만 가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쏠리는 흐름에 같이 동참을 하시는 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급락했다가 다시 저점에서 반등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가장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약 바이오에서 가격 부담을 느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헬스케어 업종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군에서 종목을 차지하는 움직임들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틈새 전략을 찾아주셨네요. 자, 오현준 멘토님의 강연회가 이번 주 일요일 낮에 있다고요. 또 정확히 몇 시 어디에서 하시는지요? 네, 6월 7일 일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진행하고요. 장소는 동부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찾으실 수 있으니까 오시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주제는 6월 가격 변동폭 제한 변경 전에 시장 대응법입니다. 6월 15일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어떤 섹터군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함께 해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김태환 멘토님 그리고 오현진 멘토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은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모두 순매수, 기관도 일단 거래소에서 같이 순매수. 물론 매수 금액은 외국인 기관 모두 크지 않은데요. 외국인들이 선물은 2,000계약 넘게 꽤나 많이 사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목소리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최희승 사장님의 의견부터 차례를 보죠. 코스닥에 금주 들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1,000억이 된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 매수 상위주 체크가 필요하다. 제가 어제까지 기준으로 한번 메모를 해보니까 산성 LNS,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시젠, 메디톡스, 코미팜 순서로 샀습니다. 약간의 특징이 보이시나요? 정영훈 과장님은요. 그리스 협상 불안감이 다시 한번 부각됐는데 보수적으로 볼 때다 하셨습니다. 김현경 팀장님은 코스닥의 반등 가능성, 또 코스닥 얘기가 나왔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어떤 종목을 사는지 수급이 붙는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 6월 한 달 변동성이 계속 클 건데 관망하면서 언제 한번 들어가 볼지 매수 타이밍을 계속 저울질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네, 시장의 출렁임이 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상현 대리님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 들어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늘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라는 심정으로 메모를 전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스 문제가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고 6월 내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시하셨던 국채금리가 또 간밤에 독일, 미국 급등했더라고요. 역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요? 예, 우선 저는 아직 그러한 변동성이 충분히 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가 4거래 만에 좀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증시 대응이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뭐 최근에 그 메르스 역풍이 여전히 좀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메르스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뭐 지속적으로 양성을 받은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봐서는 뭐 중동 국가들도 한 3개월 정도 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에 약간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뭐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빠지긴 했지만 코스닥 개별 종목들은 그렇게 빠지거나 뭐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뭐
보합권에서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되고 있지만 개별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좋았던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많이 떨어져서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6월 한 달간의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수하시기보다는 그동안에 제가 이제 매도 전략 조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매수하는 타이밍을 좀 보시고 그럴 때에도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코스닥의 일부 종목은 좀 살아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앞서서 다른 분들 최희승 차장님이나 김현겸 팀장님은 코스닥 쪽에 수급이 탄탄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트레이딩에 조금 자신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그런 종목을 매매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매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수로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 관점에서는 지금 보기에는 최근에 계속 이슈가 있는 제약주에서도 지금 이슈가 살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슈가 살아있는 것들 혹은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 쪽에서 지속적으로 그 모멘텀이 살아있고 실적이 2분기에도 굉장히 좋아질 종목들은 아직까지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 같은 경우에 2분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약주 쪽에서도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약주들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료 살아있는 제약주 그리고 여전히 향후 실적이 좋아질 공산이 큰 반도체 쪽 장비나 소재주 정도는 그나마 좀 매수가 가능한 쪽이 아니겠느냐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가 손이 느리고 빨리빨리 사고 팔고 이런 거 잘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 쪽으로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의 전략이었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성신약 아시죠? 삼성물산 지분 2% 정도 들고 있다고 해서 지금 지분 경쟁 가능성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들고 있다는 소식에 일성신약 어제도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 현재 상한가로 지켜겠다는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물시장 분위기 한번 보고 필요한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254도 깼었다가 다시 조금 끌어올리는데 이게 위쪽 방향으로 영 갈 것 같진 않네요. 전략까지 수급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636억 순매도, 외국인 289억 순매수입니다. 기관 379억 순매수 중이고 선물 훈련 살펴보면 개인 806계약 순매도, 외국인 1253계약 순매수입니다. 기관 1100계약 순매도 중이고 옵션 훈련 살펴보면 개인 옵션 12642계약 순매수, 옵션 6100계약 순매수, 외국인 콜옵션 5654계약 순매수, 옵션 1134계약 순매수입니다. 기관 콜옵션 19,307계약 순매도, 옵션 7,419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자고 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 위주로 들고 있고 현물, 선물, 매도 방향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외국인은 현물, 선물 다 지금 매수 쪽 취하고 있고 옵션까지 매수 쪽에 비중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 상승을 좀 잡고 있지만 선물과 옵션 쪽에서 상승 흐름을 막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 이거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1차 저항선이 255, 상승 2차 저항선이 258, 하단 1차 지지선이 252.5, 하단 2차 지지선이 25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오전장에 256.80까지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며 마감했던 날이었는데 오늘은 253.90으로 개파락해서 시작했지만 오전 초장에는 반등장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그 모습 이미 한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시 15분 기준으로 255 돌파를 실패하게 되면 다시 어제와 같은 하락하는 정체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에서 현재 외국인이 좀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이 상승을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 결국에는 어제와 같은 변동성 장세가 나오니 높으니 이 점 유의를 하시고 오전 10시 15분 가격 확인 후에 영국 시간에 맞춰서 매수 매도 진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유리하겠고 10시 15분 기준 255 가격 안착 실패 시 매도는 하방이 정도 원활하게 시세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는 홀딩을 좀 길게 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고 255 가격 안착 시에는 매수는 현재 가격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는 기간까지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공격적으로 매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는 좀 작은 수익만 챙기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매수 쪽으로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자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시각이 9시 한 46분 정도인데 30분 정도 뒤인 10시 한 15분까지도 255대 회복 못하면 하락으로 보면 된다 하셨습니다. 손석빈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아까 병원명 공개키로 했었었는데요. 지금 문영표 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평택 성모병원에서 메르스가 가장 먼저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었다라고 합니다. 평택 성모병원이 그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첫 번째 병원이라는 점 정부 복지부 쪽에서 공개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 11시에는요. 증시 탑5 시간을 갖습니다. 증시 탑5 시간에는 오늘 황민영 멘토님이 함께해 주실 건데요. 어떤 종목을 이 어려운 장에서 볼 건가. 오늘 증권주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어떤 의도인지 저도 궁금한데 시장이 올라온다고 보시는 건지 증권주가 많이 빠져서 트레이딩 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시 후 증권주 대특집을 다시금 마련했습니다. 이 시점에 증권주 갖고 계신 분들도 시청해 주시면 도움받겠죠. 잠시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출발 증시 YD였습니다. 고맙습니다.